행복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는 오지 않는 행운 같은 것도 아니다. 행복은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며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제대로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누구든 행복해질 수 있다. 심리학에서 밝혀낸 여러 노하우만 잘 활용하면 누구든 분명 행복이 가까워질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다. 그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입에 달고 살던 말버릇들을 조금 바꾸기만 하면 된다. 단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칠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소리내어 말하는 이 말이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듣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특히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 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말 자체가 믿음이 되고 나 자신이 됩니다. 우리는 말한 대로 생각하게 되고 말한 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말이 현실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말이 씨가 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하시나요? 평소 습관처럼 자주 사용하는 자신의 말버릇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말버릇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말버릇을 긍정적으로 바꿔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말버릇이 조금씩 바뀌면서 확실히 생각과 현실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자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말버릇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어드릴 나이토 요시히토의 말버릇의 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는 말버릇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63가지 심리 실험을 소개하며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버릇의 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행복한 척을 해야 행복해진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짜증나는 일만 생겨. 그런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반문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인식의 문제다.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일단 긍정적인 사람인 척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령 속으로는 내게 이런 짜증나는 일이 생기다니 라는 마음이 들어도 난 언제나 행복해 라고 되뇌어보자. 이때는 실제 입으로 소리를 내어 말해야 효과적이다. 그렇게 행복한 척을 하다 보면 진짜 행복한 기분으로 바뀌게 된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우니까 슬퍼진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유명한 심리학 이론으로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이다. 심리학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는 정서 이론이 존재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와 덴마크의 심리학자 칼 랑게가 거의 같은 시기에 주장한 가설이라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제임스 랑게 이론으로 불린다.
감정이나 정서가 먼저 생긴 후에 신체적 변화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각이 곧 감정을 유발하고 감정보다 우선한다는 견해다. 예를 들어 짜증나는 일로 기분이 언짢다가도 행복한 일을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화난 감정이 누그러지고 기분이 정말 좋아진다.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을 말한다기보다 행복을 말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것이다. 물론 말뿐만 아니라 표정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설사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생기더라도 일부러 생글생글 웃어보자. 이는 물론 가짜로 만들어낸 표정이다. 하지만 가짜 웃음이라도 1분 동안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 왠지 기분이 밝아지면서 정말로 웃음이 터져나오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인 프리츠 슈트라크가 진행한 실험이 하나 있다. 슈트라크는 남자 대학생 9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게는 입꼬리를 올려서 방긋 웃는 얼굴을 만들도록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계속 인상을 쓰고 있으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두 그룹에게 같은 내용의 만화책을 읽게 했다. 연구자들은 이후 만화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물어보았는데 놀랍게도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음을 지은 그룹이 찡그린 표정을 지은 그룹보다 훨씬 더 만화가 재밌었다고 답했다. 어떤 표정이었느냐에 따라 똑같은 내용도 더 재미있게 받아들인 것이다. 표정과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도 기분은 180도 달라진다. 그러니 행복해지고 싶거든 행복한 일만을 입에 담고 행복한 얼굴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결국 그래봤자 꾸며낸 표정이고 가짜 아니야? 하고 의문이 들지 모르지만 조금만 참고 미소를 지으면서 긍정적인 척 연기를 해보자. 정말 놀라울 만큼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역시라는 말이 불러온 기적. 인간의 생각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 혹은 자성 예언이라고 부른다. 프랑스 클레몽 오베르뉴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교수인 장 클로드 크로아제는 소위 머리가 나쁜 사람은 스스로 똑똑하지 않다는 그 믿음 때문에 정말로 지적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성적이 바닥일 수밖에 없어. 부모님의 학벌이 안 좋으니까 나도 공부를 못하는 건 당연한 거야. 머리가 나쁜 사람은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저조한 학교 성적은 본인의 믿음이 옳다는 사실을 스스로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한다. 혹시 오늘도 어차피 나 같은 건 이라고 계속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말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어차피 나 같은 인간은 시시한 인생을 살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하면 예언의 힘에 따라 인생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만다. 그저 그런 미래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셈이다. 어차피 난 이러이러하니까 라는 생각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우선 매일 쓰는 말버릇부터 바꿔야 한다. 이제 어차피 난 이라는 말 대신에 나 역시 라는 표현을 습관처럼 써보는 건 어떨까? 나 역시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나 역시 갈고 닦으면 반짝반짝 빛날 거야. 나 역시 누군가 사랑해줄 사람이 나타나겠지. 이런 긍정적인 말을 내뱉도록 항상 의식적으로 노력하자. 난 못생겼으니까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고 일도 잘 안 풀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하지만 세상에는 외모가 그렇게 빼어나지 않아도 인기가 많은 사람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조금 못생겼어도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역시 수없이 많지 않은가? 난 학벌이 별로 좋지 않으니 성공하긴 글렀다. 같은 사고방식도 버려야 한다.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지만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경영자처럼 학벌이 낮은 사람들의 성공 사례는 전 세계에서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공연한 일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 나 역시라는 긍정적인 말버릇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도록 하자. 체력이 좋아질수록 행복도 커진다. 행복해지려면 결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발놀림을 가볍게 하고 몸을 계속해서 움직여야 한다.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이 정도 거리면 그냥 걸어갈까? 에스컬레이터 말고 계단으로 가야지 등의 생각을 하며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인간도 일종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동물의 한자를 살펴보면 움직이는 생명체란 의미가 담겨 있다. 그 의미 그대로 어떤 동물이든 움직이다 보면 신체가 활성화되면서 생기를 띠게 된다. 주위에 적당한 운동을 즐겨하는 사람일수록 피부나 머리카락에 반들반들 윤기가 도는 걸 볼 수 있다. 그만큼 몸이 건강하다는 의미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 갇힌 동물원의 동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 힘들게 사냥할 필요 없이 사육사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천적이 없는 안전한 곳에 살지만 야생의 동물에 비하면 어딘가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 보이지 않는가? 아무리 먹이와 안전을 보장받아도 마음껏 뛰어다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시 동물이란 자연 속을 자유로이 뛰어다닐 때 건강해지는 법이다. 이는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귀찮다 여기지 말고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보자. 좋아,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말로 내뱉으면서 말이다. 인간은 몸을 움직일 때 건강해지고 기분도 밝아지기 마련이다. 반면에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푸념만 늘어놓게 된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약학대학의 사회학 명예교수인 패트릭 폰타네 역시 손쉽게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으로 운동을 추천한다. 최근에 좀 짜증이 늘었다고 느낀다면 우선 운동 부족을 의심해보고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자. 기분이 금방 상쾌해질 것이다. 부정적인 마음은 긍정적인 말로 지워낸다. 불안이나 긴장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정서로 지울 수 있다. 이를 상쇄 효과라고 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이자 긍정심리학의 권위자인 바버라 프레드릭스는 불안이나 긴장, 스트레스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 해변에 파도가 밀려오는 영상을 감상하게 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한적한 자연 풍광이 담긴 영상은 마음의 평안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유도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놀랍게도 부정적인 감정이 빠르게 사라진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프레드릭슨 교수는 심박수나 혈압 등을 체크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기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측정했는데 대략 20초 정도면 사라진다는 점도 밝혀냈다. 아, 지겨워.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없냐? 내일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돼 죽겠어. 등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속에 피어날 때는 즉시 긍정적인 정서를 활용하여 이를 지워내도록 하자. 한적한 모래사장 위에서 기분 좋은 바람을 느끼며 잠든 모습을 상상하거나
햇살이 따스한 날에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그려보는 식이다. 그렇게 20초 정도만 해도 부정적인 감정은 어느새 사라진다. 소리에 또 다른 소리를 부딪히면 소리가 사라지는 현상을 들어본 적 있는가?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어폰 등에 많이 응용되는 원리다. 이처럼 소리에 소리를 부딪히면 소음이 제거되듯이 부정적인 감정에는 긍정적인 정서를 맞부딪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휘감아올 때는 바로 긍정적인 정서를 맞부딪혀서 이를 상쇄시키자. 긍정 정서를 개입시키면 부정적인 감정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이 일 때 이런 생각은 그만해야지 하는 정도로는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너무 힘이 약해서 감정의 상쇄 효과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 좀 더 긍정적인 상황을 상상하며 말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남쪽 섬에 가서 아름답고 광활한 바다를 우아하게 헤엄치는 거야. 놀이공원을 하루 전세 낸 것처럼 친구랑 마음껏 즐겨야지. 사귀는 사람이랑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즐겁게 분위기를 내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상상하면서 실제로 말을 해보면 효과는 더욱 커진다. 아무리 생각해도 긍정적인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달콤한 음식을 먹어 뇌에 자극을 주자. 단 음식을 먹으면 즉시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으니 이를 통해서도 부정적인 감정이 어느 정도는 상쇄될 것이다. 기분 좋은 아침을 만드는 거짓말.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왠지 따끔거리거나 미열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럴 때 오늘 왠지 몸이 무거운데? 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신기하게도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만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무조건 나 자신을 속여야 한다. 숙취가 남아있어도 상쾌해. 오늘도 컨디션이 최고야. 라고 말해보는 식이다. 이렇게 꾸면서라도 긍정적인 말을 꺼내면 정말 기분이 한층 나아지게 된다. 전 예일대학교 총장이자 심리학 교수인 피터 셀러비는 감기나 독감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뉜 뒤 첫 번째 그룹에게 최대한 행복한 일만 떠올리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이 그룹에서 감기에 따른 몸의 통증이 가라앉는 결과가 나타났다. 게다가 얼마나 있어야 몸이 회복되리라고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곧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높았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감기를 물리치기도 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증명된 것이다. 셀러비 교수는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반대의 경우도 실험했다. 감기나 독감으로 고생하는 또 다른 그룹에게 슬픈 일을 생각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그 결과 이 그룹은 몸의 통증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증상 회복에 대한 전망 역시 비관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다고 느낀 날일수록 더욱 신경 써서 행복한 일만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자. 오늘은 멋진 사람을 만날 것만 같아. 왠지 오늘 회의는 잘 풀릴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일, 행복한 일을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우리의 몸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어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정말 컨디션이 좋아지곤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을 때 날이 기분 좋게 개어 있으면 와, 하늘이 맑아서 행복해 라고 말해보자. 매일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날이 갠 풍경만 봐도 괜스레 기분이 들뜨면서 행복해진다. 반대로 비가 내리면 비 오는 날만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
비가 오면 가로수가 물을 흠뻑 머금어서 더 예쁜 것 같아. 분명 비를 피하는 데만 급급해 우산을 푹 눌러쓰던 버릇에서 벗어나 가로수를 바라보기 위해 고개를 들고 활기차게 빗속을 걷게 될 것이다. 딱 1분만 더 잘래가 에너지를 잡아먹는다. 아침에 잠에서 깼음에도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 이유를 물어보면 좀 더 자고 싶고 곧바로 일어나기엔 어딘가 억울한 기분이 들어서라고 하는데 이러한 습관은 매우 좋지 않다. 계속해서 이불 속에 드러누워 있으면 기운이 나려야 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바로 몸을 일으켜야 그 즉시 기운이 따라붙는다. 그러니 잠에서 깨고 눈이 떠지면 일단 곧바로 일어나는 버릇을 들이자. 그냥 몸을 일으키기만 해도 충분하다. 사소한 몸의 움직임만으로도 나른함이 단숨에 달아난다. 유독 아침잠이 많은 사람에게도 이는 최적의 처방이다. 그러니 잠에서 깨어났다 싶으면 우선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보자. 일어나 있으면 눕거나 앉은 상태보다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는 일이 수월해진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일수록 물리학에서 말하는 위치 에너지가 커지듯이 몸이 일으켜진 상태여야 마음에도 에너지가 넘쳐나게 된다. 최근 몇몇 유명 기업에서는 서서 하는 회의가 시행되고 있다. 의자에 앉아 회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말이 길어지면서 쓸데없이 시간만 잡아먹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선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면 참가자들의 집중도가 한껏 높아지고 심지어 의사결정도 빨라지는 효과를 보인다. 이불과 한몸이 되어 계속 꾸물거려서는 결코 기운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 아침에 눈을 뜨면 그래, 일단 몸을 일으켜야 해 라는 말을 자동으로 내뱉는 습관을 들이자. 이때는 몸을 일으키는 데 방해가 되는 그 어떤 생각도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딱 1분만 더 잘래. 7시까지만 딱 자고 일어나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불 속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 마치 주문을 외우듯 말을 내뱉는 동시에 몸을 벌떡 일으키자. 좋아, 일단 일어나기만 하면 돼. 이불 속에서 꿈을 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신이 들기는커녕 아침부터 왠지 불쾌한 기분에 휩싸이게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기분을 만끽하고 싶다면 무조건 재빠르게 몸을 일으키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울적한 기분을 단숨에 바꾸는 한마디. 미국 클레어먼트 대학원의 심리학 교수이자 긍정심리학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규모가 큰 5군데 회사의 다양한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의 내용은 이러하다. 실험 참여자들에게 무선 호출기를 지급하고 일주일간 계속 갖고 다니게 하면서 낮에 무작위로 호출을 한다. 그리고 호출기가 울린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의 기분은 어땠는지 이 2가지 사항을 매번 기록하기로 했다. 기록된 내용을 분석해보니 때마침 음식을 떠올리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기분을 느꼈다는 결과를 얻었다. 짜증이 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려고 하면 이처럼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리며 단숨에 기분을 전환해보자. 너무 오랫동안 생각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잠깐 음식을 떠올려보는 것 정도로 핀잔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딸기, 카레, 햄버거.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면 이미지를 그리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 이따 저녁 먹고 후식으론 젤리를 먹어야지 라고 특정한 음식을 명확하게 떠올리는 것도 좋다.
이런 방법으로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면 일에 대한 의욕도 샘솟게 되니 회사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기분이 울적할 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 장면을 습관적으로 떠올려보자.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그 꿈을 항상 입버릇처럼 되뇌는 습관을 들이자. 1년 안에 분명히 오디션에 합격할 거야. 반드시 25살까지 독립해서 사업가가 될 거야. 다이어트해서 연말까지 5kg을 뺄 거야. 이때 핵심은 뭐뭐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이다가 아니라 어떠한 근거가 없더라도 내 미래는 어쨌든 밝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에는 굳이 근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 게다가 이런 생각은 직접 말로 구체화하여 표현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실제로 행운을 불러오기도 한다. 캐나다 칼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존 체린스키는 행복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행복한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미래가 밝으리라는 전망을 가진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난 분명 행복한 결혼을 해서 똑똑한 아이를 낳을 거야.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서 부자도 되겠지? 이처럼 긍정적인 확신을 습관처럼 하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감정을 잘 유지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정말로 밝은 미래를 끌어당기는 열쇠가 된다. 언제나 자신이 성공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눈에 쏙쏙 보이기 때문이다. 마치 어떤 주제와 관련된 책을 찾고자 서점에 갔을 때 몇만 권이나 되는 책들 속에서 내가 찾으려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과 같다.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이래서 꼭 성과를 내겠어.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업 기회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다가도 돈이 되겠다 싶은 아이디어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거나 신문을 보면서도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반대로 꼭 부자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처럼 좋은 사업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스스로 부자가 되겠다는 의식이 없으면 기회가 아무리 주어져도 고스란히 놓치고 만다. 원하는 바를 항상 의식했을 때 더 쉽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루고 싶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떠올리기 위해서라도 항상 말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자. 원한다고 다 이루어질 리 없는데 쓸데없는 짓 아닌가? 누군가 이렇게 비웃을지 모르지만 개의치 말고 바라는 바를 항상 구체적인 말로 꺼내도록 하자. 이러한 습관은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당신에게 반드시 가져다 줄 것이다. 꿈의 실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어떤 일이든 잘 풀리는 3가지 말하기 습관. 심리학에는 긍정적 착각이란 용어가 있다. 자신에 대해 낙관적인 자기 개념을 지닌다는 의미인데 착각이라는 단어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낙관적인 인식에 별다른 근거는 개입되지 않는다. 그저 강렬하게 그렇다고 믿으면 그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셀리 테일러는 긍정적 착각이 과학의 긍정적인 자기평가, 통제에 대한 강한 신념, 낙관주의 이렇게 3가지 요소로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요소인 과학의 긍정적인 자기평가란
말하자면 나르시스트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 긍정적인 자기평가에는 나란 사람은 좀 멋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요소인 통제에 대한 강한 신념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리킨다. 내가 하면 더 잘 될 거야. 분명히 해낼 수 있어. 이런 식의 말이 통제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요소는 무조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말한다. 내 미래에 불안 요소는 없어. 지금 이대로 밝은 인생만 걷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데 효과적이다. 셀리 테일러 교수는 이렇게 세 가지 긍정적 착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건강하고 행복을 느끼며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이런 긍정적 착각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매일 적어도 10번 정도 위에서 언급한 표현을 직접 소리내어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어떤 표현이든 상관없지만 세 가지 긍정적 착각과 관계된 말일수록 효과적이다. 난 참 대단해. 나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어. 내 미래는 분명 밝을 거야.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어떤 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떤 역경이 닥쳐도 자신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누구나 씩씩하게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있다였습니다.